구도선 드로잉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구도선 드로잉. 자, 우리가 이제 구도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얘기를 해왔었죠? 구도란 무엇이냐? 구도는 그림이다? 그리는 것이다. 그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구도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도는 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치.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제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위치를 잡는 거지,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이 네모라고 하는 한정된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위치를 정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공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보죠. 사실 구도가 필요 없어요. 이 네모의 등장, 다시 말해서 이 네모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프레임. 자, 이 프레임이 등장함으로써 이 배치와 구성과 이 위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임의 등장,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 프레임 하면 카메라의 뷰파인더 있죠?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이 네모를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럼 이 네모 속에 이 위치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구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구도는 화면을 조화롭게 만들고 물체를, 대상을, 비례를 실제와 가깝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위치를 정하고 구성하고 배치를 정하는 이 선을 일단 설정을 하고 우선 설정하고 그 안에 그림을 그려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쭉 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구도,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다르다 그랬어요. 이 두 개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엇이다? 이건 바로 감을 그리는 것이다 그랬죠? 느낌을 그린다. 감을 그린다. 그러면 이 느낌을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에 대한 느낌, 또 대상에 대한 어떤 재질의 느낌, 그 다음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의 느낌, 부피, 양의 느낌, 그리고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움직임의 느낌, 움직임, 이걸 우리 운동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 붙이면 이렇게 공간감, 질감, 양감, 운동감 이렇게 나온다. 이걸 통틀어서 한 단어로 묶으면 뭐가 된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예, 실제감이 된다. 얘기했었죠? 실제감. 자, 그림은 실제감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감. 예. 그런데 이 실제감을 그리는 데 있어서 실제감은 형태는 아니에요. 형태는 아니에요. 실제감은 형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형태는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 눈으로 보는 것이야.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야. 보이는 것. 근데 실제감은 뭐예요? 실제감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이 느껴지는 것과 보이는 것은 많이 달라요. 거의 반대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느껴지지 않고 무엇을 느끼면 보이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압니다. 어떤 공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공간을 느껴보면 공간을 느낀다 생각하고 공간을 느끼면 그 안에 있는 형태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태의 존재감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간에 있는 여러 물체 중에 하나의 형태를 눈으로 보면 반대로
공간의 느낌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은 반대 지점에 있다. 느끼면 보이지 않고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리는 이 감, 그림에서 감, 느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형태는 중요하지 않게 돼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형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형태가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형태가 불분명해지기 마련이에요. 형태가 불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원에서는 그 형태가 불분명해진 것, 이 불명해진 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다. 이걸 분명히 다뤄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구도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형태는 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형태는 외곽선의 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인이 아니고 바로 배치, 구성,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이 위치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 위치를 정하는 것은 그림이다? 그림이 아니다. 위치를 정하는 건 그림이 아니에요. 자, 위치를 정하는 건 그림이 아니라 도학에 가깝죠? 도학. 그죠? 또 비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알아내기 때문에 기하학에 가깝죠? 기하학에. 그죠? 도학 기하학에 가깝습니다. 이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오히려 수학에 가깝죠? 수학에.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도선 드로잉을 하게 되면 우선 자,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나 구성이나 위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평, 수직선, 대각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경 형태의 대상물과 배경 형태의 높이와 폭을 설정한다. 자, 이게 뭡니까? 면적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면적을. 그래서 그 면적과 면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그림은 상체 높이와 하체 길이가 있고 또 엉덩이와 무릎까지 길이와 또 몸의 두께가 있고 팔의 길이가 있고 머리의 넓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들이 있어요. 이 면적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이 면적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알아본다는 거죠. 이 면적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돼 있진 않아요.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는 게 아니라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율, 높이와 폭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도선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 전반에 대한 이 형태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이 구도에 대한 전반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